자, 평화로운 주말 보내고 셨지 못한 분들이 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먼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양궁급의 어떤 국가대표 걸그룹 블랙핑크가 기존 소속사 YG 엔터랑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는 이 불미스러운 찌라시가 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장 우리 K증시에서도 YG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근데 여기 또 중국이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화감없이 나 있습니다. 야, 이 놈들아, 이 김치에다가 한복에다가 하여간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자꾸 우리 거에 눈독 들이는데 진짜 좋게 말할 때 블랙핑크는 진짜 침 바르지 마라 진짜. 아무리 니네가 가진 그 블랙핑크라고는 춘장하고 고추기름 그 블랙핑크밖에 없다지만 또 뭐야 그 탕수육에 들어가는 그 목이버섯하고 짜사이가 니네 유일한 블랙핑크라도 그렇지 어디 지금 감히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진짜. 하여튼 이 내용은 오늘 밤에 마침 블랙핑크 월드투어 파이널 콘서트가 또 서울에서 열리기도 하니까요. 이따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주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단 하락 마감입니다. 그거는 뭐 이번 주에 FMC가 잡혀 있다 보니까 뻔한 플레이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작동 중인데 근데 이럴 때 괜히 눈치 없이 막 주가 올려놨다가 연준이 봤을 때 야, 니네 요즘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어떻게 금리 좀 어떻게 더 위로 쳐 올려줘?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위축돼 보이려고 하는 헐리우드 액션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 의뢰이 이럴 때는 월가도 이제 약간 투심이 악재는 민감하고 호재는 약간 둔감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날 나왔던 지표 중에서 보통 경제 지표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후행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9월분 지표가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수치가 67.7로 정말 수치스럽게 나와가지고 예상치 69.2는 물론이고 전달 69.5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봤더니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뭐 일부 대도심 그 제외하고는 전부 그 차가 없으면은 동네 슈퍼마켓도 못 가고 애들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될 정도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이제 이게 소비 심리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차에 기름 적게 쓰려고 어디 뭐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덜 돌아다니니까 돈도 뭐 적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유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는 다 사우디의 감산몰이 때문인데 그 이면에는 이제 사우디 빈살만이 미국 바이든을 매기려는 게 제일 크다 이거죠. 어디 임기 4년짜리 정치인 나부랭이가 감히 우리 사우디 왕실을 욕보여? 건방진 양키놈. 이렇게 지금 심사가 뒤틀린 채로 진짜 계속 몇 년째 풀어주지를 않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FMC 3박 4일 앞두고 일종의 뭐 자해공갈 내지는 약간 앓는 소리 정도를 한 것도 분명 있는데 요게 또 미국 3대 지수 뭐 하락폭만 가지고 근거 없는 액션이다라고 하기에는 진짜로 유가가 오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금 겨우 3%대까지 잡아놨는데 이게 도로 4% 5% 기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침 이제 미국도 10월부터 할로윈 그 다음 추수감사절 또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이제 소비철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이 도로 기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연말 소비 경기랑 맞물렸을 때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날 그런 안 좋은 경우를 대비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가 있죠. 혹은 긴축의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일단 근데 당장 이번 주 9월 FMC에서는 뭐 아니라고는 해도 이번에 금리 동결은 뭐 이미 지금 증시에 다 선반영이 돼 있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경제 전망에서 특히 이제 물가 쪽 이 인플레이션 내년 예상치를 만약에 상향을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올해 금리 인상 또 추가되겠구만 이런 가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와중에 뭐 우리 당장 월요일장 개장하는 데 있어서 주말 미국이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졌다. 거기다가 우리 이제 K증시 외국인들의 투심에 가장 민감한 나스닥이 또 제일 많이 빠져서 1.56% 마이너스였다. 이게 당연히 뭐 우리 K증시 개장에도 불리한 요소기는 한데 좀 그 디테일을 봐도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나스닥 전체 하락을 막 주도했다시피 많이 빠진 거, 그리고 또 우리 K증시 에코프로하고 비슷한 위상인 그 미국의 2차전지 소재 대장주 엘버말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마감할 만한 차트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지지가 안 되면서 또 빠졌습니다. 그 리튬 가격 하락세와 함께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이 쓰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 주 FOMC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 종료 발언이 나온다면
곧바로 이제 달러는 약세로 다시 꺾일 텐데 그럼 그만큼 월가는 비달러 자산 비중 확대로 이제 기계적으로 대응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 K 증시 외국인들도 비중을 늘릴 거고 보면은 뭐 뻔하잖아요. 최근에 공매도 많이 때려놨던 거 쇼커버 그러니까 환매수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중 채우는 게 이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죠. 근데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계속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게 이 9월이라는 요 때가 계절적으로 증시의 어떤 전통 약세장이다. 근데 진짜로 지난 증시 100년짜리 통계를 보면 유일하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찍었던 달이 바로 9월 달이었습니다. 아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우리 K 증시든 사실 지난 100년 전보다 지금이 돈은 더 많이 풀렸잖아요, 솔직히. 그럼 당연히 주가도 어떤 뭐 지수도 장기를 보면은 당연히 우상향이 맞는데 그 와중에 12달 중에 11달은 플러스인데 유일하게 구멍 뚫린 한 달이 이제 9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 9월장이 유일한 구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정도면 진짜 전 세계 온 우주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좋다. 그럼 역발상으로 이때 나는 9월 달에 저가 매수 찬스로 삼아가지고 연말 랠리까지 미리 내다보는 그럼 지금 싸게 사가지고 그때 연말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이런 트레이딩이 왜 없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월가에서 또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금융계에 뭐 다 유태인들이 그냥 자리를 아주 아도를 쳐가지고 다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유태교에 또 그렇게 기념일은 또 더럽게 많은데 월가에서 9월이 이제 약세장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9월달에 정 뭔가를 하고 싶으면 로시 하샤나에 팔고 욤키푸르에 사라 이런 바이블이 있대요. 그 로시 하샤나는 우리말로 뭐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판 거면은 욤키푸르는 언젠데 그때 다시 산다는 거냐면은 그 욤키푸르가 9월 25일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바로 전이죠. 하여튼 이래서 이제 9월은 아무리 안 좋은 달이라고 해도 저가 매수 어설프게 달려들지 말고 9월 막판까지는 일단 관망하고 현금을 사랑하자 뭐 이런 투심인 것 같죠, 월가가. 하여튼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빠졌는데 그 원인은 바로 요겁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자기네한테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그 업체들한테 서신을 보내는데 조금 천천히 좀 납품해달라. 이렇게 이제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뭐 장비라고 하면은 뭐 노광 장비서부터 무슨 패키징 뭐 다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야 반도체 수요 감소 내지는 기존 공급 과잉 사이클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한테도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김밥 천국에서 요즘 행락철 맞이해가지고 김밥 포장해 가는 사람들 많을 줄 알고 막 쿠킹 오일 배송 좀 늘려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니라고 다시 천천히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김간에도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진짜 경기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불륜산악회도 김밥 단체 주문 잘 안 하나 보다. 뭐 이런 우려를 이제 공유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주말 다 같이 동반 급락을 했는데 여기 또 반도체 장비하면 거의 대명사급으로 통하는 ASML도 있고 또 우리 K 반도체들 주가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3% 가까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 TSMC발 된소리를 다 피치 못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중국 경기 침체 우려하고 기업들의 재고 감축 같은 걸로 이제 짐작하는데 이거 둘 다 불확실성이 업황에 커진다고 연결하는 거죠. 야, 근데 진짜 워런 버핏의 정보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올해 상반기에 대만 TSMC 주식 싹 털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당신 그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면서 왜 작년에 산 거 올해 주가 좀 올랐다고 그렇게 홀라당 팔아치우냐고 지적하니까 뭐 대만 TSMC가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은근히 왕서방 핑계를 댔잖아요. 뭐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판 거라고 이렇게. 절대 작년에 반도체 재고 사이클 끝나간다고 그때 시세몰이 하려고 들어갔다가 막상 올해 들어서 그게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반년 만에 얍삽하게 싹 익절해버린 거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는 워런 버핏도 절대 장기 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TSMC는 그래도 한 반년 정도는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단타도 많아요. 일단 들어갔다 조금 가망 없어 보인다 혹은
내가 샀다고 11,000화에 공개를 했는데도 주가가 별 약발을 못 받는다? 그럼 이제 한 달 만에도 싹 정리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왜 자꾸 그놈의 마바라들은 입만 열면 워런 버핏, 뭐 그렇게 지네가 워런 버핏을 잘한다고 자꾸 워런 버핏처럼 해야 돈 번다고 그렇게 들먹이는데 그게 바로 지가 추천한 종목 잘못 찍은 거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왜 자꾸 오르지는 않고 떨어지기만 하냐고 막 회원 가입비 환불해달라고 막 난리치니까 그냥 워런 버핏 핑계 대는 거지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야 이게. 지 잘못 덮으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약 팔아먹어야 되는데 좀 물린 종목이 있어야 이제 또 그걸 만회하려고 더 열심히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시장을 떠나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 족쇄로 워런 버핏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요즘은 뭐 일단 주식을 샀으면 수면제를 먹고 자라고 어디서 또 그런 소리는 주워 듣고 와가지고 그런 그 가스라이팅을 또 시전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게 원래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아시죠? 그 헝가리 출신의 유태인 주식 부자 영세대로 꼽히는 사람. 그 책 있잖아요. 제목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저자예요. 아 진짜 책 제목만큼은 기가 막히게 졌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1906년생이야. 그리고 이 양반이 한참 주식시장에서 끝발 날리던 때가 1950년대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 전쟁에다가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도 증시 주변이 시끄러울 때라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수면제를 먹고 자자. 좋은 주식을 샀다면은 내 그 선택을 의심하지 말자. 아 그러니까 우리 일사후퇴 때 나온 소리를 지금 2023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놈의 마바라들이 갖다 써먹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K증시에서 한번 수면제 먹고 자다 일어나 보세요. 아마 주머니에 뭐 빵꾸나 있고 장기고 뭐고 심지어 머리까지 싹 다 밀어가지고 가져갔을걸요. 런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FMC, 다음 주는 추석 연휴. 하여간 K증시에 불리한 이벤트들이 쭉 대기를 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설이든 추석이든 하여간 명절 연휴 앞두고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10월 2일 화요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도 이제 역대급으로 길죠.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추석 연휴가 중국의 국경절 연휴랑 그 연결돼가지고 그나마 올해 믿을 건 중국 관광객들 뿐이다. 또 이런 건데 그 와중에 참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왜 2주 전에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가 아이폰의 보안 문제랑 국가 안보를 들먹이면서 중앙정부부처 공무원들한테 외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애플 아이폰을 이제 겨냥한 거다. 애플 죽이려는 거다. 뭐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마침 지난주 애플 아이폰 그 15 신제품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 이제 이런 그 분석이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우리는 공식적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또 시치미를 또 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은근슬쩍 사실 아이폰이 보안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그 아이클라우드 그 한번 그 뚫려가지고 헐리우드 배우들 뭐 사생활 다 노출되고 막 누드 사진 막 퍼지고 막 하여튼 왕창 털렸었잖아요. 아니 근데 애플이 보안에 약하면 그 뭐 샤오미, 화웨이, 오포, 리얼미 이런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은 거의 보안이 아니라 개안 아니에요? 아, 여기서 개는 열렸다고요. 열려 있다고 클라우드가. 하여간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5. 그 정말 국내 언론들이 껍다구만 티타늄으로 만든 거 외에는 혁신이라고는 좆도 없다고 그렇게 혹평했던 그 아이폰 15가 지금 중국에서 사전 주문 페이지 다운되고 막 사기 사이트까지 막 속출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대요. 중국 내에서만 지금 예비 구매 물량이 500만 대를 넘었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 아이폰 14 출시 때 200만 대였는데 그 2배를 이미 추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경우는 아이폰 프로맥스, 그러니까 제일 크고 제일 비싼 애, 그 개를 이제 배송 시점이 올해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네요. 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소름 돋는 게 지난주 내일뉴스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구독자님들의 이제 댓글 중에서 베스트 선정해가지고 기프티콘 그 선물 드렸었잖아요. 아, 왜 그때 그 베스트 댓글이 바로 중국에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치가 바로 아이폰이다.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봐라. 중국 중앙 공무원들도 아이폰은 원래대로 놔두고 중국산 스마트폰 한 대를 더 사든가 하여튼 아이폰을 못 쓰게 하는 거랑 사는 거랑은 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댓글 달아주셨었는데 진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네요. 자, 주말에도 평화로운 K증시 지난 금요일 YG 엔터 급락을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블랙핑크 재계약이 나가리 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 피날레 콘서트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 여러분 다음 콘서트는 겨울방학이에요. 그때 우리 다 같이 만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또 묵묵부답으로
우리는 영원합니다, 뭐 forever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웃으면서 뭐 이렇게 뭉개고 나갈지, 하여튼 이제 입장 표명이 거의 이제 임박을 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은 지금 최대한 조건 잘 맞춰가지고 재계약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좀 뜸들이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뭐 밀당이라고 보고, 문제는 여기 이제 블랙핑크 멤버 중에 리사라고 태국 출신에다가 지금 루이스 비통 회장 아들이랑 사귀는 그 멤버가 지금 가장 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발 찌라시를 보면은 그 리사가 이번에 YG 엔터가 그 재계약 계약금으로 4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거부했다고. 아니 4천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530억이야. 아니 계약금만, 그것도 앞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수익 배분 받는 건 따로 있고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튕기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찌라시에 따르면은 그 리사의 모국인 태국 측에서 한 엔터사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여기가 뭐 금액은 높지 않지만 이게 또 리사가 원래 태어난 나라가 태국 그 나라다 보니까 그걸 거절을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을 태국 정부에서 뭐 어떻게 구워 삶았든가, 아니면 반대로 뭐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하여간 지금 이제 태국에서는 이 리사가 거의 우리 한창 때 김연아급으로 지금 거의 국민 영웅으로 막 그 떠올랐는데, 그래서 태국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국민 영웅 또 해외에 뺏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측에서 이 리사를 영입하려고 YG가 제시한 계약금보다 무조건 우리는 돈 더 주겠다. 그리고 수익 배분 이것도 YG보다 무조건 높게 비율 쳐주겠다. 이렇게 또 중국이 침을 발랐다는 그런 썰도 있고. 와, 근데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이 리사 뺏어가고 블랙핑크 와해되면 이거, 야 진짜 이건 제2의 병자호란이야. 이거 진짜 중국 그냥 안 둘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여튼 중국이든 태국이든 리사만 빼가면은 과연 블랙핑크 그룹으로 활동할 때처럼 혼자서 영향력이 유지가 될까요? 아, 남친이 루이스 비통 회장 아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아직도 국왕이 있고 왕족이 있는 나라인데. 하여튼 근데 다른 멤버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보통 걸그룹 활동하다가 솔로 데뷔하면은 뭐 21도 그렇고 다들 좀 후회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근데 또 반대로 핑클 이효리 같은 경우는 더 잘 됐었잖아. 근데 또 이효리는 내수용이었지만 당시에 이 블랙핑크는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큰데 어쩌려나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제가 또 쓸데없이 연예인 걱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그 걱정을 제가 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이제 제가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우리 K증시 YG 주주분들인데, 여기 뭐 개인 투자자부터 기관 심지어 연기금까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찌라시 내용들이 과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에도 중국 측에서 그 찌라시의 원천이었다는 거야. 다 이런 걸 이제 소스가 어딘지 막 그 원소스를 다 찾아보면 다 중국 측 SNS에서 나온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분탕 전략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뭐 연초부터 블랙핑크 멤버들 4명 다 솔로 준비하고 있고 재계약 안 한다. 그리고 중간에 리사가 루이스 비통 회장 아들이랑 사귄다니까 사실은 오래된 남친이 있는데 양다리였다. 이거 곧 큰 법정 싸움까지 간다. 그리고 뭐 로제가 강동원이랑 사귄다. 또 이번에도 중국이 리사만 빼가려고 그런다. 이거 다 전부 중국발 찌라시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또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또 바로 연예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질풍노도인 K 증시하고 이 좌충우돌 엔터 업종이 만났으니 K 엔터의 그 변동성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아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진짜 연예계에서 꼴 보기 싫은 게, 연예인들 뭐 이제 열애설 터지면은 처음에 절대 아니라고 막 지인 통해서 밥 한 번 먹은 게 다라고 그렇게 울고 불고 막 개난리 치고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얼마 못 가서 둘이 결혼할 때 보면은 정작 해맑게 웃으면서 뭐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속도 위반 아니에요. 혼술합니다. 요지랄 떠는 거 보면 진짜 너무 가증스러워. 근데 연예인 스캔들 중에서 진짜 최고의 레전드는 역시 원빈하고 그 소녀시대 수영 열애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기사 제목이 뭐? 열애설? 소녀시대 멤버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이제 원빈 인터뷰 내용 따가지고 얘기한 건데, 와 진짜 원빈이니까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소녀시대를 이렇게 듣보잡 취급했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내가 소녀시대 멤버 난 이름도 모른다고 했으면 이제 댓글에 그래 너는 좀 평생 몰라라.
뭐 소녀시대 타고 다니는 벤의 그 타이어에 낀 이기만도 못한 놈이 어디서 나대냐. 또 뭐 소녀시대가 네 얼굴 보고 밤에 가위 눌리겠다 어쩌고 하여튼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까였겠죠 뭐.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맥쿼리가 이번 아이폰 15 신제품 출시 수혜주 가운데 이제 대표격인 LG 이노텍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27만 원에서 이번에 25만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아, 이건 좀 서운한데. 다음 이제 노무라 증권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난 합병 발표 이후 셀트리온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 원인이다. 첫째는 이번 합병이 삼자 합병이 아니라 양자 합병이 되면서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 등 이제 주가를 지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최근 증권사로부터 1조 규모의 주담대를 일으켰다 뭐 이런 그 풍문. 그다음 두 번째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 유플라이마의 미국 내 직접 유통 전략에 대해서 현지 제약업계가 약간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병 이후 주가에 가장 근본적으로 작용할 실적에 대한 시너지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투자 의견 중립 의견입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는 KT에 대해서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그래서 목표가 37,000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 콜했습니다. 다음 요 모간 스탠리는 삼성 SDS에 대해서 목표가 127,000원의 베이스 케이스를 제시했고 불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삼성 SDS 주가 15만 5천원까지 간다. 반대로 베이스 케이스, 약간 안 좋은 경우에는 목표가 7만 6천원까지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이든 전기차 전환 정책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그 공장 그 인력들의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임금 40%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측에서 계속 욕을 하다가 결국은 이게 타결이 안 돼가지고 파업을 돌입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그 조건을 수용한다고 해도 주가에는 악재고 그렇다고 이렇게 미국 자동차 3사 파업이 오래 가면 또 그건 미국 경제 전체에 또 악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파업이 지속될 경우 미국 GDP가 최소 1.6%에서 최대 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거의 재앙급의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신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내가 계속 바이든과 전기차는 정말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오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니면서 자꾸 바이든하고 전기차를 동일시해가지고 빨리 폐기시켜버리자고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의 살 길은 그것뿐이라고 이렇게 지금 또 분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월요일 벌써 이제 9월도 5분 능선을 지나서 이제 18일인데요. 곧 열리는 정기국회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말에 민주당에서 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죠. 뭐 그래도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임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럼 차기 총리에 대한 또 증시에서의 테마주 흐름이 또 주목이 될 텐데 아직 조금 너무 이르기는 하다는 평가지만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제 국정감사 다가오는데 올해는 방송사 통신사를 완전히 그냥 융단 폭격을 하려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벼르고 있다는데 그럼 이제 방송사 민영화 관련해서 또 수혜가 예상되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보도자료 하나 내놓을 게 있는데 이게 제목이 3D 프린팅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앞당긴다 요겁니다. 3D 프린팅 오랜만에 지금 정부에서 또 지금 서포트 한다는데 증시에도 이제 3D 프린팅 그 관련주도 그대로 연결되죠. 다음 내일 해수부가 이제 특이한 일정 하나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소금 산업 관련 세미나거든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왜 소금 사재기 뭐 솔트플레이션 얘기 나왔었는데 한 번 더 이제 주목이 되겠죠. 다음 내일 중기부가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뭐 다른 제조혁신보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근로자들 잘 보호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 한 방 터져도 이제 감옥에 갈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참 비인간적이게도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이제 무인 자동화 설비,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쪽으로 주제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인사드릴 텐데요. 매주 월요일 저녁 라이브에서는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알려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시간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